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영 법무사이고요. 부동산 등기법 강의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이제 법무사 2차 스터디 매니저부터 해서 민법, 민소법 해갖고 제가 다 채점도 다 해봤고, 등기법만 한 지금 6년을 넘어서 한 7년, 8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뿐만 아니라 2차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과 시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제 강의는 사실상 입문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입문자들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없으시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올려오셔야 되는 거 맞지만 사실상 1년 동안 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해서 객관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는 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 베이스를 탄탄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이게 객관식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법무사 1차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무사 1차 문제는요, 어느 정도 1.5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흔히 말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지고는 문장을 만들 수 없듯이 단어가 있다는 전제에서 제가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무릎을 꿇고 확실하게 모릅니다 하고, 저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도 모릅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채워 나가신다면 지금 출발선에 계신다 하더라도 내년 이때쯤이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보고 이 자리에서 2차 수험생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2차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선에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 출발선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누구는 1차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입문자도 계시고 1년차, 2년차, 3년차에서 이미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달하신 분들이 여러분하고 강의를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뭐다, 등기 의무자가 뭐다, 이런 설명들이 사실상 그분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고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의무자가 뭡니다, 권리자가 뭡니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와야 이것의 시험을 객관식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1번,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고 있는 아이들한테 곱셈을 못하듯이 어느 정도 구구단이라도 외워와야, 그렇죠, 저희가 곱셈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조금 여러분한테 불편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저는 쉬운 것을 주로 강의를 하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저희는 시험이 객관식 문제집이어서 객관식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려운 것부터 말한다는 것은 그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문제 푼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평상시에 내가 사용했던 용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제가 좀 미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처럼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런 설명을 못 드린다는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제 교재죠. 제 교재 제일 앞에 가보시면 머릿말 다음에 목차가 있을 거예요. 목차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차식으로 강의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좋은 강의예요. 어차피 저녁 강의는 기본서 다음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한 번 다시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지 않은 이상. 자, 목차 부분에 가시면 제1편에 총론이 보이실 겁니다. 총론 파트에 가보시면 제1장에 부동산 등기 제도가 있고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이 있는데 이 제4절 등기 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저희 법무사 2차 시험이 한 2주 전에 있었거든요. 여기 등기 효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여기에 시험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등기 효력을 잘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강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2장에 보시면 등기사항이 보이실 거예요. 제1편에 총설, 제2편에 2절에 등기 대상인 물건, 등기사항이 있는데 요것도 조문과 제 두 문자 몇 가지면 여기가 다 클리어되고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는 저기 부분을 많이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사실 1시간 안에 요 3, 40페이지를 제가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1차 처음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개관식 할 때는 사실상 1시간이면 끝나는 부분이어서 교재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1장에 제4절을 굉장히 많이 읽어주시기 바라고 제2장은 제 두 문자와 몇 가지만 더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3장에 가시면 등기기관과 등기에 관한 장부가 보이죠.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등의 그 다음에 등기의 공시, 중복등기의 정리 부분이 있는데 제3절과 제4절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등기의 공시 부분이 이 부분이 시험에 2차 논술로 나왔어요. 그래서 1차에서는 잘 안 보는, 1차에서는 보지만 2차에서는 안 보는 부분이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3절과 제4절을 좀 많이 봐주시고요. 제5절 중복등기의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려워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이제 어차피 봐도 모르겠으니까 덮어놓고 공부할 땐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잘 안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많은 합격생들이 저 부분을 안 봤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3절, 4절이죠. 3절, 4절을 좀 봐주시고 제4장에 가시면 등기 신청 절차가 나오죠. 제1절에 등기 신청의 결관, 제2절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신청 행위, 등기 신청인 제5절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만일에 저보고 문제를 내라고 하면 제4절, 제5절을 제일 많이 나오죠. 예, 제4절, 제5절에는 4절에는 외국인, 재외국민 등기 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대위 등기 신청, 법인에 의한 등기 신청,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2차생들은 저기를 굉장히 많이 외워요. 여러분들이 제4장에서 많이 암기하고 많이 봐야 할 부분은 사실상 4절하고 5절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나오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청 정보고 이제 첨부 정보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도 2차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꼼꼼히 그래서 페이지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제4절에서 제5절까지는 거의 50페이지가 넘어요. 그쵸?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고 제5절에서 제5장까지 보시면 역시 여기도 거의 60페이지, 70페이지 가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은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실무상 저희가 토지 거래 허가라든가 농취증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쏟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5장에 가시면 등기 신청, 등기 실행 절차가 나오죠. 제1절에 보시면 이제 등기 실행 절차라는 것은 신청인의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1절에 신청의 접수와 배당은 이제 등기소에서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배당할 거냐. 제2절에 등기 신청의 조사, 제3절의 기입 이런 부분은 사실 잘 안 나와요. 저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제4절과 제5절입니다. 제4절과 제5절, 특히 제5절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 2차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저기 섞여 있는 부분에 등기 신청 각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교합도 간단하게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의무와 불이행 벌칙은 됐고요. 제9절 체크해서 제4절, 5절, 9절이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대로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일할 때도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쵸?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강의실에 딱 앉았을 때 아니면 독서실에 앉았을 때 오늘은 뭐부터 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아무리 바빠도 이 부분은 꼭 처리를 하고 가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장에서는 저 세 가지입니다. 바로 보정, 취하, 각하,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6장 등기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여기는 통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차생들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외워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거는 2차생뿐만 아니라 1차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불복을 하게 되면 항소나 상고를 가는데 등기법에서 유일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이 부분을 많이 조문과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2편의 강론에 가시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제1절, 제2절, 제3절이 나오는데 제2절에 나중에 저희가 하필 등기 같은 걸 배울 거예요. 하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3절은 이제 하필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만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제2장은 전체적으로 별표. 네, 제2장은요. 저희가 변경, 경정, 말소, 말소복 등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1차, 2차 가리지 않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많은 부분이 여기를 포기해요.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항상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쉬운 것만 공부하시잖아요. 절대로 이 시험을 붙을 수는 없어요. 남들이 어렵다는 것은 나도 어렵지만 그 부분이 시험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틀리고 정말 저 부분을 정복하는 사람만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2장은 1차, 2차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3장에 가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제3절의 공동소유, 투기약상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특히 2절 부분에 보시면 412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해서 대략 한 40페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실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굉장히 많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 상속, 증여, 유증, 판결받아서 넘어가는 거, 취득시효 완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1차, 2차 가리지 않고 저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2절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체적으로 많이 봐두자. 제4장에 가시면 용익권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민법에서 용익물권은 배워봤지만 용익권은 배워본 적이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1절, 거기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오고 용익채권인 임차권이 지금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실무상 사실상 임차권 등기는 많지는 않아요. 임차권 등기하는 것보다 사실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더 많이 하지 임차권 등기는 많이 안 해요. 용익물권에서 용익권에서 저보고 이제 찍어서 먼저 공부해라. 저 1절부터 5절 중에 먼저 공부를 해라. 그럼 저는 전세권을 찍습니다. 실무상 전세권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거와 유사한 임차권을 보고 난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뭐 배웠어요?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배우셨죠? 그거와 관련해서도 등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지상권 그거 포함해서 민법에 나오는 지상권, 특별법상에 나오는 구분지상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등기법적으로는 제4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에서 전세권 뭐 배웠어요? 전세권. 일반적인 전세권도 있지만 건물 전세권 배우셨죠?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1차 때 민법에서 살짝 고민하시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5절에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관련해서 최신 선례가 변경된 게 있어요. 이 교재를 쓰고 저 이미 오전반 강의 끝났거든요. 오전반 강의가 끝났는데 선례가 변경된 게 있어서 저 제5절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5장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질권 및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민법에선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많이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당권 설정 등기는 없어요. 실무상. 눈을 씻고 밖으로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민법의 많은 판례들은 전부 다 저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상 저희는 근저당권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1절 특히 많이 받을 것. 제1절을 잘 이해하셔야 이게 민법에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 민사집행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신탁에 관한 등기는 실무상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차생이나 2차생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상 제6장과 제9장을 제일 싫어해요. 6장에 나오는 신탁에 관한 등기하고 제9장의 구분 건물, 즉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이 등기 여기 부분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실무상 제일 많아요. 여기가. 예, 여기가 제일 많은데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포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올해는 나는 안 받겠지. 안 받으면 나가는 거고 이 문제를 보는 순간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상 제6장을 잘 알아두시게 되면 여기가 사실상 돈밭이에요. 돈밭. 시험에 나가시면. 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탁이에요. 사실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신탁을 잘 몰라요. 실무는 정말 신탁이 많습니다. 정말 신탁이 많아요. 그래서 제1절부터 제7절까지 신탁에 관한 등기는 전체적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가등기요. 가등기 제1장 총설 제2장, 제3장, 제4절인데 주로 이제 시험은 3절하고 4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그 다음에 본등기 후에 조치 부분이 1차, 2차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요 가등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논점들이 좀 있고 조문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8장에 가시면 총설 부분인데 사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4절, 제5절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일단 가압류 가처분하고 경매 나오게 되면 저희가 시겁하거든요.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민사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부분이 생각외로 제4절과 제5절은요. 작년에 나왔다. 올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나와요. 예, 단골 손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여기 제끼입니다. 올해 안 나왔으니 내년에 보세요. 이게 아니라 작년에 나와도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법무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소송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치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민사집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경우는 공탁과 연결된 부분이 있고요. 경매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 민사집행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고요. 저기를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일단 부동산 등기법은 고득점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9장에 보시면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여기 챕터들은 전부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용이 어려워요. 네. 아파트는 제가 아파트를 살 때는 아파트 부분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 사요. 아파트 밑에 깔고 앉는 대지 지분도 저희가 사드리기 때문에 여기를 이해하는데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조문을 일단 먼저 섭렵하고 조문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보셔야 이거 2차생들한테 쓰라고 해도 못 써요. 합격하면 쓸 것 같죠? 합격생도 못 써요. 합격생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합격을 해요. 예. 그러나 이해는 하고 가셔야 돼요. 자꾸 문장적으로 나오니까. 뒤로 넘어가시면 제10장에 환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제12장에 도산 절차와 관련된 등기가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등기법 말고 이 환지라든가 도정법에 맞춰서 도정법은 이제 주로 재개발, 재건축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산 절차 같은 경우는 제1절, 제2절 보시면 회생 파산 부분이 있죠. 회생 파산과 관련해서 지금 회생 파산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저희가 공부할 건데 사실상 10장, 11장, 12장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재수가 나쁘면 1년에 연달아서 2개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떤 해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제기잔이 찜찜하고 챙기잔이 양이 많고 그 애매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순환에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긴 하겠지만 여기 부분을 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고요. 실무상 가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 도산 절차와 관련된 등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험이 어느 부분이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1장 총론으로 가보도록 하죠.